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장 귀찮은 방식으로 행동하자 라는 내용으로 생각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죠. 신문, TV, 책 이런 거 외에도 유튜브, 오디오북, 클래스 101 같은 강의 채널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지식 습득 방법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이 가장 고전적이게 보이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방법이 바로 뇌를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뇌를 가장 많이 쓰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상과 사운드를 송출하는 방식의 학습법.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던가 무언가를 듣는다던가 하는 방법들은 독서보다 훨씬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해요. 그런데 최대 단점이 뭐냐면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뇌를 멈추고 있어도 계속 진도가 나간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데도 영상 듣고 있거나 보고 계시면서 딴짓해도 제 영상은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딴 생각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해도 지나간 거 그냥 다 진도 빠졌다고 생각하죠. 다시 뒤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계속 나가요. 내가 보던 뭐 안 봤던 듣던 안 듣던 이해했던 못했던 관계가 없이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도 빼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보면 되고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보는 행위, 듣는 행위만 하면 진도가 다 나갑니다. 하지만 독서와 글쓰기는 무조건 뇌를 써야 돼요. 내가 뇌를 멈추면 진도는 하나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끊임없이 눈을 움직이면서 스캔된 글자를 뇌로 보내서 뇌에서 해당되는 활자를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이 끝나서 이해가 돼야 다음 페이지로 손이 넘어가겠죠. 물론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손을 계속 넘기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캔이 정확하게 됐다면 이해하고 다음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글쓰기도 내용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타이핑하면서 움직이고 다시 오탈자 보는 방법으로 하든 내가 직접 손으로 쓰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만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동영상 시청이나 오디오 청취처럼 그냥 틀어놓고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모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이 귀찮은 머리 쓰기와 육체 노동을 해야만 진도를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좋은 강의 내용을 듣고 큰 감동을 느꼈죠.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너무 감명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엄청난 영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몇 주가 지나가지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랄까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논리도 안 맞고 감동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좀 내가 어버버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야, 그 강의 진짜 좋아. 너 꼭 들어. 야, 진짜 나도 내가 좀 정확하게 말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말 전달을 못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거나 들었다면 그 순간 다 이해한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내가 느낀 거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로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했거나 아니면 나만의 감상평을 어딘가에 적어서 기록해 놨어야지 그게 내 장기 기억으로 나만의 언어로 변환돼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었거나 봤다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글로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써보다 보면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글의 흐름도 안 맞고 이거 아닌데 이런 순간들이 생기고 어떨 때는 글이 술술 써질 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뭐 우리 직장에서 매번 관리자들이 쓰는 표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작성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진짜.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술술 설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복잡한 명칭이랑 단어랑 용어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써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고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록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그 정보를 까먹지 않게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금융자산 하락기에는 이런저런 정보에 의해서 나 역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논리가 그들의 퍼드에 의해서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깨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논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꺼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와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이 글쓰기에 있고요. 두 번째, 독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글쓰기 결과물을 헐값에 얻는 방법이에요. 이건 단지 머리를 써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활자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썼던 그 소중한 글쓰기를 내가 읽는다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생각과 시행착오와 오래된 시간의 농축액을 그냥 헐값에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로 치면 최고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성비가 이게 짱이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정의된 투자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내 머릿속에 어렴풋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실행한 것은 전혀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에서 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다면 그리고 지속한다면 투자의 실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행위들, 독서와 글쓰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행위만으로도 본인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고가 확장되실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의 영상도 물론 봐주시고요. 이 영상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리한 책, 그 다음에 컬럼 이런 것들에 대한 독서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시면서 본인의 뇌를 좀 괴롭혀 주시고 그 괴롭혀지는 뇌로 인해서 뇌의 근육도 발달하고 지식도 쌓이고 조금 더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